작은 취미가 인생을 바꾸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취미 하나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취미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취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취미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 먼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영희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아본 지가 학창시절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손끝으로 섬세하게 붓을 움직이면서 손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니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영희 할머니는 지역 미술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개인전까지 여셨습니다. 70대에 첫 개인전을 연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TV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취미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몰랐어요. 2부 뇌 건강과 취미의 관계. 여러분, 취미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계속 발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죠.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은 뇌의 많은 영역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5세의 철수 할아버지는 3년 전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고 리듬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 앞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동네 버스킹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히 악기를 칠 수 있게 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훈련되었습니다.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30분을 온전히 연습에만 집중하면서 집중력이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고 연주할 때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3부 사회적 관계의 확장. 취미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는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도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고립감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취미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취미에 대한 열정만이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순자 할머니는 4년 전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계시던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산을 오를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천천히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우리 같이 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할머니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산만 갔지만 점점 먼 곳도 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자연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등산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다가가 격려해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20명이 넘는 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산에 가고 생일 파티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갑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사부 경제적 가치의 창출. 취미가 때로는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민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0세의 민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목공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셨던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도마나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실력이 늘면서 가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작품들은 손맛이 느껴지는 수제품이었습니다. 대량 생산된 가구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고 자기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점점 많아지면서 적정한 금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마켓에도 작품을 올리고 계십니다. 한 달에 서너 개 정도 팔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자존감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누군가 돈 주고 사가니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미영 할머니가 있습니다. 65세의 미영 할머니는 베이킹을 취미로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쿠키와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먹어보고 이걸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동네 벼룩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준비해간 쿠키가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쿠키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 장터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을 위한 예약 주문도 받습니다.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입니다. 5부 일상의 의미와 목적. 취미는 우리에게 일상의 의미를 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매일이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무료함은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할 일이 생기고 기대할 것이 생깁니다.
조영호 할아버지는 72세에 사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아침 햇살, 이슬 맺힌 꽃,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습니다. 똑같은 동네지만 카메라를 들고 보니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 있고 시간마다 다른 빛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사진만 올립니다. 하지만 매일 100명 이상이 방문해서 보고 갑니다. 댓글로 응원과 칭찬을 남겨줍니다. 오늘도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진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풍경을 담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6부 자기 발견의 시간. 취미는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퇴직 후에 자신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리더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모습, 가정에서 필요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취미는 그 숨겨진 가능성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강희숙 할머니는 69세에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다니셨고 평생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사는 할머니에게 계속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비 출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배움이 짧아서 글은 못 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할머니는 자신 안에 숨어있던 이야기꾼을 발견한 것입니다. 7부 작은 시작의 힘.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너무 늦었어, 돈이 많이 들겠지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편견입니다. 취미는 재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하다 보면 생기는 것입니다. 취미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산책하기, 글쓰기, 맨손 체조처럼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74세에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화려한 취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굳어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조금씩 유연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은 다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산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취미가 삶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8부 나에게 맞는 취미 찾기.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나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면 독서, 그림, 글쓰기 같은 취미가 좋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댄스, 등산, 악기 합주 같은 게 좋습니다. 둘째,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나, 정적인 것을 좋아하나? 활동적이라면 등산, 수영, 댄스 같은 운동 계열 취미가 좋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독서, 서예, 뜨개질 같은 게 맞습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들을 때? 그렇다면 악기를 배워보세요. 요리할 때? 그렇다면 제과제빵을 시도해 보세요.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것,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한두 번 들어보고 내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됩니다. 취미는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워야 취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취미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취미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뇌 건강을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압박도 없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하고 싶었던 그것, 궁금했던 그것을 시도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강좌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동네에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반드시 시작해보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내일 하지 뭐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후회는 없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은 1년 전에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빨리 배우고 누군가는 천천히 배웁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초보자입니다. 서툰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아쉬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취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이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실패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내년보다 올해가 더 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나는 아직 배우고 있어.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더 재미있어.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작은 취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